우리가 이제 결국은 원효도 불교고 또 불교는 또 세계다. 이런 관점으로 원효를 넘어서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원효는 그렇죠. 원효 스님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원효는 굉장히 뭐 걸림없이 살았고 개를 파했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다시 읽으면서 또 이제 한번 그 뜻이 뭘까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그 원효 그 일체 사료 송고승전하고 삼유사 지금 뭐 머뭇거릴 시간은 없고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그 원효의 어떤 그 무예가 뭐고 원효 그럼 그렇다고 해서 중국 스님들은 원효를 볼 때요 원효 파괴를 말하지 않아요. 송고승전도 한 구절이 없어요. 무예만 이야기하지. 그리고 중국 당나라 때 당나라의 국가 불교는 선종과 화엄종이에요. 당을 지탱했던 당 제국을 지탱했던 그 불교의 사상이 선과 화엄, 소위 마음, 그 유심을 말하는 그런 철학으로 했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청량국사. 청량이 화엄종을 이렇게 펼칠 때 실제로 이제 그 현수 법장이라는 분이 이제 화엄종의 위에 스승인데 만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주로 이제 선종 스님들, 여러 스님들을 만나고 실제 공부하기는 천태의 이제 형계 다면선사라는 분 밑에서 3년을 배웠어요. 스승을 만나서 배웠는데 그렇게 직접 만나지 않고 스승 삼원부인이 누구냐? 원효예요, 원효의 기신론서를 3개월. 그런 종교의 천재가 100일을 갖다가 그 원효의 기신론서를 배웠다. 그건 이미 이제 어떤 중국 사람들도 중국 어떤 사상적 그 오만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라의 원효 스님의 저수를 배우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 그 기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원효를 그렇게 보고 또 우리는 지금 뭐 사실 원효를 잃어버린 거죠.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 일본 학자들 뭐 세미나 하면요. 주로 원효 스님 대체했다, 결혼했다고 그래요. 그를 원효를 이렇게 위대하게 하지만 일본 불교가 다 뭐 거의 출가한 스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대처 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분이 나왔다 이걸로 하려고 그런지 그냥 결혼이란 말 써요. 결혼했다. 원효가 결혼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제 원효는 남자로서는 상남자죠. 이제 어떻게 가서 옷 말린다고 2, 3일가 있었는데 그냥 설총이 났냐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 뒤로 요석군을 갔단 말이 없어요. 그런 분을 갖다가 결혼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다른 거죠. 다른 어떤 그 당시에 원효가 왜 그렇게 했던가를 또 우리가 문헌을 보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러면서 일본은 원효에 대한 굉장히 지금도 자료를 원효 스님에 관계된 그 그림들 이것도 원효 우상들이 그 화음을 설하고 원효가 뭐 금강 삼배경을 이렇게 편집하고 이런 것이 지금 그림으로 다 남아있어 일본에. 그리고 뭐 판비량론 같은 것도 일본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좀 어떤 시간에 이제 원효의 그 저술 관계 목록도 좀 보여드리고 또 우리나라 보면 지금 뭐 원효 스님의 도량들이 수십 개요. 원효와 관계된 도량, 원효 설화가 있는 이런저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원효가 왜 그러면 그 시대의 그 율법주의적인 어떤 불교관, 그건 좀 국가적인 그런 거 관계되거든요. 동아시아에서. 그런데 그걸 왜 깼느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원효의 어떤 그 화정, 원효의 그 철학의 화정은 그 철학의 키워드는 화정과 회통인데 그것은 이제 크게 보면 중국 불교의 그 당조 이전의 불교가 천태예요. 천태. 삼론 천태, 법화, 열반. 그러고 이제 당조에 들어서서 이제 당 제국을 지탱했던 것은 이제 화엄, 선, 그러고 이제 그 현장법사의 법상종, 유식불교. 그래서 유신불교가 이제 그 당조의 국가불교인데 원효 스님의 어떤 과제는 사실은 두 흐름을 종합하는 거죠. 종합.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유식불교 하더라도 중국을 그 당시 현장하고 원효는 별로 나이 차이도 안 나요. 현수 법장하고 의상 스님이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동시대라 거의. 그렇지만 그 현장 법사의 그 유식을 공부하려고 두 번이나 시도했다 돌아오죠. 돌아와서 유식을요, 그 당시 번역된 유식을 안 본 게 없어요. 그 참선을 하면서 다 보신 거예요. 봐가지고 그런 그 유식의 모든 이론들을 그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 소리꾼이 마음대로 소리를 하고 놀듯이 그 방대한 문헌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인용. 지금 같으면 인터넷이 있고 사정이 있는데 그 당시 전쟁판에 또 책이란 게 전부 책이 전부 한문 책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자료를 봤을까?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것은 다른 세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떻게 했을까? 그 방대한 문헌들을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전부 철저하게 그 바닥까지 가가지고 회통한 거죠. 그걸 적당히 밖에서 봐가지고 두리뭉실 끌어모은 게 아니고 유식의 심을 철저히 공부해서 결국은 마음이 없는 걸 통달하고 그 결국은 그것이 천태가 말하는 실상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회통하는 것이지 적당하게 이렇게 겉으로 파악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원효의 어떤 그런 그 무예라든가 원효의 그 격식을 파하는 것은 그냥 자기 기질이 뭐 이렇게 자유로워서 그것도 있지만은 철저히 불교를 실천하고 삶으로 해서 불교를 넘어섰다. 자기 철학을 철저히 실현하고 온몸으로 삶으로 해서 넘어선 거다. 모든 학문도 그렇고 철학도 자기 철학을 철저하게 탐구해서 넘어서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그 일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뜻의 원효를 봐야 된다. 그 원효의 또 불교는 그런 그 철학적인 화정을 통해서 그 역사를 화정했다. 그 시대의 전쟁하는 역사. 우리 전쟁이라는 것은 참고한 거예요. 네? 신라, 백제, 고구려 전쟁할 때 단순한 삼구 전쟁이 아니고 소위 국제 전쟁인데 그 당시 인구 몇 명 안 될 때 우리가 역사 보면 뭐 몇십만 대군이 왔다. 몇만이 죽었다. 이것은 다른 세계라니까요. 지금도 전쟁은 몇천 명이 죽었다 하지만 그 인구가 지금보다 뭐 10분의 1도 안 될 때 뭐 10만이 죽었다. 이것은 그 어떤 처절한 상황인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불교를 실천했던 원효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역사를 보고 정말 불교를 자기 불교철을 가지고 온몸으로 역사를 끌어안고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분이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원효가 아닌가 그런 분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철학의 화정을 통해서 사실은 신문 화쟁론 다툼을 화합한다 이런 그 언구를 통해서 사실은 그 싸우는 역사를 화정한 거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이렇게 사신 도량이나 이런 것이 지금 소위 신라 땅이라고 하는 지금 그 옛날 지금 영남 지방도 있지만은 뭐 원효 관계된 전설 뭐 이런 것이 지금 뭐 광주 원효사도 있고 해남도 있고 부안 내소사도 있고 여기 서울에 여기 어디야 전철 가는데 자제암 소해산도 있고 심지어 북한에 매왕산도 있고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 신라 모든 땅에 다 원효의 설화가 있는 것은 그분의 불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철학의 어떤 화정을 통해서 그 싸우는 역사를 그 화해와 어떤 평화 역사로 만들려고 했고 또 전쟁이 끝난 뒤에는 그런 백제 고구려 유민들을 거두고 유무하고 그런 생활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설화들도 그런 이미 그 당시 이미 중국을 뭐 어떻게 보면 물을 품어서 중국 절을 불을 끄고 소반을 던져가지고 중국의 절을 대중을 구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저는 그것을 무조건 뭐 그냥 분석해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지금 전화기 되고 뉴욕에 사는 사람 뭐 여보세요 하면 옛날에 2000년 전에는 그 말 누가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예? 그리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효가 앉아서 불 껐다. 그럼 그것을 그냥 아니라고 만든다니까. 같은 소식이에요. 여기서 수만리 밖에 사람을 여보세요 했는데 소리가 통하는데 소방이라고 못 간단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라도 이제 우리가 다르게 보면 아 원효는 이미 그 당시 국제적인 어떤 그 영향력과 그런 어떤 그 시각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나중에 쭉 이제 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이 서랍 부분도 번역을 해드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 벌써 그 당시 얼마 원효 입적 얼마 안 돼서도요. 원효 스님의 그 무슨 뭐 이게 그 뭐야 유마경 종요 같은 걸 필사해서 그 당시는 뭐 인터넷이 없으니까 필사하고 이럴 때지 않습니까? 다 필사해서 유전해. 이게 제일 많이 하는데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원효는 우리 한국의 이게 사상가 한국의 분들 가운데 그런 이미 그 동아시아 그다음에 동아시아 이제 국제 질서인데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효 불교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미륵정토 미타정토 표현되듯이 그런 이 역사와 사회의 그 당신의 그 마음이 단순한 여기 내면의 마음이 아니고 그 아우르는 마음, 역사에 회양되는 불교 이걸 한 분이 원효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관도 결국 끝에 가서는 이제 미륵에 대한 것, 아미타에 대한 것 이것이 원효 스님의 종교관의 마지막 그 하나의 열매예요.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기본적인 건 저 좀 한번 이렇게 서문 정도는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한번 이 책자를 한번 해보세요. 책자. 자료를 소개를 하고. 원효의 생애를 개관하다. 근데 바로 원효 스님의 생애를 우리 쪽 어떤 역사가나 우리 쪽 스님이 이걸 쓰면 조금 같은 그 뭐냐 우리 역사 어떤 같은 줄기에 쓰다 보면 좀 우리가 객관성을 좀 다 믿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글을 송고승전 그걸로 실었어요. 송고승전. 이 그 불교 지금 중국 불교는요. 중국은 이제 소위 종파불교이기 때문에 종파마다 자기 종파의 그 조사를 충하는 불교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하면 객관성이 없어요. 우리가 달마 해가 하는 우리가 지금 선 그러 중국 불교 보면 선 그러면 달마잖아요. 실제로 떠들어보면 역사 기록이 없어요. 그분이. 그것을 선방 같은 이런 이야기 하면 쫓겨나요. 실제로 그 달마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실은 정사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 중국의 낙양가람기라고 낙양지방 그 도시에 있는 가람기 절에 대한 기록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인도에서 달마라는 분, 남인도 인도 달마라는 분이 왔는데 그 낙양을 돌아보고 낙양이 막 온 절이고 지금 일본 교토 가보면 일본 교토 막 그 많은 절들 굉장하잖아요. 일본 교토 수십 개의 절들이 다 해인사만큼 커요. 절들이 낙양이 그렇게 온 도시가 막 사찰이 많으니까 그 스님이 인도에서 온 스님인데 감탄해가지고 여기가 불국토다 찬탄한 딱 몇 줄 그리는데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마 스님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양자강을 갈대입 타고 건너서 양무제를 만났다가 양무제한테 불씨 나 모른다 하니까는 그냥 거기서 헤어져가지고 갈대입 타고 건너서 이렇게 올라왔다. 왜냐 우리 이제 젊어서 저기 도봉산 망월사 그 선방에 제가 제대하고
살았어요. 한 1년간.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달마 스님이 이렇게 이렇게 갈대잎 타고 물에서 딱 가고 있는 거. 그런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시가 있어, 이렇게. 시가. 그러니까 그 시가 시처럼 돼 있어요. 노노 백안승이, 늙고 늙은 눈푸른 스님이, 외국 스님이죠. 노노 백안승의 도강한 유삼만고, 갈대잎 타고 강을 건넌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말하자면 선종식이야, 이게. 역사하고 관계없어요, 역사하고. 그게 이제 도덕 30방이요, 미덕 30방이라. 이걸 일러도 30방 때리겠다. 예? 미덕, 이르지 못해 30방 때리겠다. 여기에 돼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수덕사 망공심이, 망공은 운하되, 그게 좀 멋져요, 그게. 망공은 말하기를 호호 30방이라. 좋고 좋다 30방이야. 답이에요, 이게. 일러도 30방. 이르지 못해 30방. 그러니까 망공은 운하되, 당신이 앞을 말을 쓴 거죠. 망공은 운하되, 호호 30방이라. 어릴 때는 내가 그렇게,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냥 오로지 달마, 삼선, 철들다 보니까, 이게 뭘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효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불교는 안 되겠다. 그렇게만 했으면 불교가. 이렇게 적당히 시짓고, 은풍농을 하고, 이렇게 세상은 시끄러운데 그냥 혼자 탁 선정 얻어서 조용히 지내고, 이것만 안 되게, 이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것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효를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승전에 보면 그런 중국은 그 역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다, 종파불교가. 그런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그 전기가 고승전. 그것은 종파 관계없이 여러 고승들의 기록을 전기를 쓴 겁니다. 그러면 남북조 때는 양나라 때 해교란 분이 쓴 3대 고승전이 양해교의 고승전이 있고, 당조 이전의 고승전이죠. 다음에 남북조 초엽에 불개척을 당시 거고, 남북조 때 불교가 성을 때하고 이제 수나라 때까지 그것은 당고승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려사를 쓸 때 조선조의 때 고려사를 쓰잖아요. 중국도 명사를 쓰려면 청나라 때 쓰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당조가 들어서서 수대까지 불교를 쓰는 거예요. 그 이제 도선율사의 도선스님의 그 당고승전, 속고승 당고승전인데 뒤에도 많이 나와요. 당고승전 도선스님이. 그러고 이제 송고승전, 송나라 때 당나라 때 스님을 쓴 거예요. 당나라 때. 그럼 여기 이제 기록은 이제 원효의 기록은 송고승전 기록이다. 원효 의상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원효 불기장은 상봉유사의 이련 스님이 쓴 거다. 오히려 두 기록을 보면 이련 스님이 그런 그 요석궁 이야기를 이련 스님이 썼어요. 그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마지막 개순도 그렇고. 중국 스님들은 안 써요, 그걸. 오직 원효의 그 어떤 자유분방한 그것은 인정하되 금강 300경에 관한 이야기만 쓰고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일대기를 쓸 때 제가 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 원효는 통일신라 당시에도 그 문손들에 의해서는 그 원효를 추앙했던 분들은 조금 원효를 모셨지만은 국가적으로는 원효를 이렇게 모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원효의 입장이 신라 중심의 어떤 통일이라든가 당 중심의 어떤 그런 국제 질서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전쟁의 시기인데 결국은 당과 신라가 한편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침공했잖아요. 결국은 원효의 그 해안이 맞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신라 때는 원효를 별로 추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려에 와서 고려에 와서 이제 고려는 이제 불교와 또 군사 세력이 합해서 이제 건립된 국가고, 또 고려는 외부 힘을 받지 않고 내부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고려가. 그러죠. 지금 다른 때는 전부 외세가 끼지 않을 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고려라는 나라는 유일하게 그런 후삼국 전쟁에서 승리해서 세운 나라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고려 그 내부의 선종 교종이 단순한 종파가 아니고 그런 사회 기득권을 양분하는 세력이다. 그러니까 구세력은 교종이지만은 새로운 선종 승려들이 이렇게 세력을 잡고 왕권을 도움을 해서 그 싸움 때문에 왕권이 제대로 힘을 못 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것이 중국 가서 이제 두 개를 종합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틀이 뭔가. 그래, 그것이 이제 소위 이제 천태와 법안, 선종에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고려불교를 다시 이렇게 그 법안 천태로 힘을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고려 천태가 사실은 중국의 천태 스님을 이렇게 좀 추앙하면서 다시 원효를 개성하고 전향했다. 이게 그 천물에 있는 분이 의천이죠. 의천. 그리고 뒤에 결사운동에서도 원효가 늘 등장한다.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강좌 때문에 조금 자료 좀 보려고 동문선이라든가 이규보 동국 이상국집 같은 걸 좀 일부 빌려고 사고해서 좀 이렇게 좀 봤어요. 보니까 조선조 선비는 불교를 어떻게 보면 불교 제대로 안 보고 천시하고, 그건 이제 무슨 철학이 권력화되면 다 그런 거거든요. 종교도 그렇잖아요. 종교도 권력이 되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권력이지. 그러니까 이제 조선 성리학이라는 권력입니다. 권력. 성리학 자체는 불교 철학으로 해석한 거예요. 유학을. 선진 유학을 불교 철학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 태생 자체가. 그런데 성리학을 완결적인 거 보고 불교를 했다 이 말.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소위 고려 때 선비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규보 문장을 보니까요, 3분의 1은 불교에 된 거예요. 3분의 1은 절에 가서 절 풍경 보고 노래한 거, 스님들하고 교류한 거, 네? 또 경전을 찬양한 거, 법화경, 능엄경. 그분도 만년에 능엄경을 외우다가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지금 우리가 새로운 그 시대에서 통합의 철학, 예? 이것이면 저것이 아닌 그런 철학으로부터 내 것이면 내 것도 되는 통합의 철학을 하는데도 지금 뭔가 좀 원효라든가 고려 시대의 그 유학자들의 태도가 좀 존중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명계 다시 원효를 말하다. 왜 이 글을 했냐면요, 그건 이제 대흥사 쪽에 범의 가간이라는 분이 이제 1800년대 말 무렵에 통사열전 이제 그 스님들 정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원효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조의 성리학이 지배하던 시대의 그 불교란 것은 원효가 없어요. 오직 중국의 조사들, 중국 스님들만 추앙하고 온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역사를 좀 이렇게 살피고 원효를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게 된 게 이제 그 무렵이었다. 그래서 길지는 않는데, 거기서 보면 또 약간 그 설총에 대한 이야기, 설총. 그러니까 조선조 이제 그 설총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학 떠들어 봐도 그 유학의 비조는 설총이다. 에? 설총. 에?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원효 스님 아들이다. 이런 어떤 그 묘한 그 있는 거예요. 고려 때도 설총을 그래서 홍유후다, 후. 공자는 왕이잖아요. 문선왕, 공자는. 후 그러면 이것은 최고로 친 거예요. 지금 퇴계율곡, 지금 저 성균관에 퇴계율곡, 조정암, 또 정몽주, 안양, 또 신라 때는 최치원, 이렇게 좀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공이에요, 공. 무슨 공? 현이는 공이지만은 설총만 후예요, 후. 왕, 후.
후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 한번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문묘 말하자면 유패 모션 있어요. 거기 보니까는 설총을 가운데 딱 해놓고 유비다. 내가 분명히 봤거든. 유비. 유교 비조다. 우리 땅에 딱 써붙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도 여러분들이 이게 성리학 가지고 이렇게 막 지배했지만은 사실은 그 꼭대기는 그냥 스님 아들이다. 이런 그 묘한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설총을 낳고 설총이 뭐 이두도 원래 그런 표기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설총이 거기에 좀 체계화시키고 그 이렇게 뭐 어떤 경서 풀이하는 쪽으로 응용을 하고 이렇게 했겠죠. 뭐 이런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이 창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에 쓰다가 그걸 집대성 한 분이 설총이다 이렇게 봐야죠. 이제 후대에 쓰다 보니까 설총이 만들었다 하지만은 그런 것을 한 사람이 만든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한글이라는 것이 세종대왕이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런 학자들과 또 이미 그 당시 의문학자들 또 뭐 범어 연구하고 만주어 서하까지 전부 다 가서 해서 그런 문자도 다 하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당시 그걸 요구가 있었던 분들의 어떤 집단 창작이죠. 이렇게 봐야죠. 이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총은 그런 그 유교 경전을 풀이하고 또 그런 학문을 이두를 통해서 일반화시켰다. 거기서 이제 원효 스님이 그 설총을 낳은 뒤로 스스로 소성거사다. 소성은 이제 성자를 성유사는 성씨 성자인데 다른 이기보 뭐 이런 시 같은 건 소성이 성품 성자로 되어 있는데 그냥 성씨가 맞을 것 같아요. 성씨. 그냥 나는 것을 작은 성씨. 자기를 낮춰가지고, 예? 하자는 나는 거사다. 예? 거사도 큰 재벌가의, 지금 재벌가의 거사. 과거의 장자들은 지금 재벌이에요. 부처님 당시 장자라는 것은 돈도 많고, 그 귀해서 이제 절을 지어주고 했으니까, 부처님 당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원효는 작은 성씨 거사다.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좀 춤추고 다니면서 무예의 생활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체 무예인 일도 출생과 화엄경에는 여기 10페이지 봐요, 10페이지. 이제 화엄 개송은 네 귀가 다 가야 돼요. 문수 법상이 법왕법 여시 일체 무예인 일도 출생사. 이것은 이제 문수보살하고 이제 문답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른 보살하고. 문수시여, 다른 보살하고 이제. 화엄경은 부처님 입을 열어 사는 경이 아니에요. 화엄경은 보살과 보살들이 부처님 찬탄하고 문답하는 형식이에요. 찬탄하고 부처님은 이 배후에 있어요, 배후에. 이 문답은 배후에 있어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 품의 주인인 보살이, 뭐 금강경 보살인데, 보살 문수여, 법은 늘 그러하다. 법의 연기의 법은 늘 그래. 3천년 전에도 세상 만법은 인연으로 오고 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주 만법이 그렇다. 무슨, 누가 한 게, 제 선제 맞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법왕의 법은 이와 같다. 열애의 법이라는 것은 따로 어디 이렇게 무엇을 받아온 법이 아니고, 바로 늘 그러한 법을 깨쳐서 보인 것이다. 법왕의 법은 이와 같다. 바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법을 알아가지고 일체 걸림없는 사람이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다. 일체 무예인이 일도 출생사라.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건 무예다. 자기 뒤용박이
또 이제 춤을 뭐 무예의 춤이다. 뭐 이광수 원효대 소설에 이제 이걸 또 막 이광수 당대 천재니까 뭐 이광수 선생님 자신이 그냥 뭐 무예가라고 노래를 지어놨어요. 이렇게 이광수 선생 작품이죠. 그건 이렇게 해서 그 무예의 노래를 주고 다녔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고성 중심의 불교였는데 원효로 인해서 원효가 그냥 막 마을 들어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뒤움박치고 같이 막 마시기도 하고 어울려서 그들에게 나무아미 타벌을 가르쳤고 법을 살려줬다. 그런 이야기됩니다. 원효가 그 남마을을 불지라고 하는데 불지 초계 요건 한번 이제 뭐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태어나는 곳에 절이 초계인데 원효라는 말은 이제 뒤에 보면 우리 말로는 새벽이란 말이야. 새벽이란 말을 한문으로 번역한 거죠. 원효라고 쓰기는 쓰는데 그냥 새벽이라는 말을 번역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향가를 보면 향가 양중 선생이 이제 향가 향가가 좀 일부러 한자하고 막 토만 있고 그래서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중 선생 한 것도 있고 북한에 소설가 누구 아들이지? 그 부수성까지 연봉이죠. 홍명희 선생 아들이 국어학자예요. 그분이 또 이제 향가에서 책을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좀 쓸 때 나는 이제 그걸로 대본을 해가지고 그 뜻은 어려우니까 뜻을 오히려 고려 때 스님들이 한문으로 번역하는 한문으로 그 향가를 그걸 보고 이제 조금 그 뜻이 좀 안 맞는 것은 고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향가로 된 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다 한다면 이렇게 새벽도 원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불지라는 말을 또 뭐 불등 뭐라고 또 우리말 표기를 했는데 이게 뭔 말인가? 이것도 해석을 여러 가지. 나는 그냥 그 말을 언덕이다. 불등 이렇게 돼 있는데 불뚝 솟은 언덕이다. 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냥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건 지나가고요. 원효 스님이 또 거기 이제 앞에 나온 말 같아요. 분황사에서 화엄경수를 짓다가 붓을 꺾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이것을 뭘 의미할까? 기존의 좀 화음의 해석이 지나치게 현학적이고 관념적이고 뭐 이런 건데 실제로 화음은 그게 아니다. 원효가 보는 화음은 십회양품에서 꺾은데 십회양품 그것이 어떤 좀 보살의 원으로서 중생께 횡한 불교다. 이런 데서 그냥 소를 짓다가 내가 이런 식의 글을 쓸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꺾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때가 원효의 만년 원효가 거의 이제 입적 전에 아마 시기와 같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이제 원효 이 행장하고 연표를 좀 봐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죠. 원효 스님 자신이 그냥 종횡무진하고 뭐 이렇게 입적할 때도 6군데서 입적을 했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 이제 거기 보면 또 설총이 원효 스님 돌아가시니까 그 화장을 해서 뼈를 부숴 가지고 진흙으로 개서 상을 만들어서 분황사에 모셨다. 분황사에 모셨는데 이제 이야기는 그래요. 설총이가 절을 했어. 이렇게 모셔놓고 그러니까 원효 스님 이렇게 상이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설총이 옆에 저러니까 상이 돌아왔다. 돌아왔다. 그런데 나중에 그 돌아본 상이 의천이 쓴 시에 보면 돌아본 상이 있어요. 돌아본 거 어천 데까지 있었다. 어천까지. 어?
이런 것도 그냥 너무 따지지 말고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그걸 분석해버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돌아봤다 이거. 이제 설충을 돌아봤다. 거기 이제 시만 보고 이제 끝내고 이제 요 비문 봅니다. 한문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각승 초계 삼매축 무호 종괴 망가풍 월명 요석 춘명거 문암 분황 고영공 각승. 그러니까 이 말은 금강 삼매경을 두 뿔 사이에다가 경상을 걸고 썼기 때문에 이제 뿔술에다 소술에다가 경상을 걸고 썼다 이도 되고, 각승이랑 본각 이각이 둘이 아닌 실천은 수레. 네? 본각과 시각이 둘이 아닌 실천은 수레.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뿔수레에다가 경상을 얹고 그 경을 지필해서 삼매의 축을 열었다. 삼매경을 열었다. 축이란 것은 책을 매는 신축 같은 거니까 삼매경의 축을 열었고, 무호는 종괴 망가풍이라. 무호는 춤출 무자 뒤웅바 호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춤추면서 이렇게 뒤웅박 치는 그 춤은 끝내 만거리의 바람에 걸렸네. 예? 이게 이제 좀 원효의 무의 춤을 비유한 거죠. 예? 무호는 종괴 망가풍이라. 월명요석 춘명거한데, 이제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오래 산 거 아니라니까. 달발군 요석궁에 하룻밤 범잠은 지나갔다. 예? 원효스님이 무슨 가서 애착해가지고 그렇게 막 있었으면 원효가 아니죠. 그건 왕이, 어떻게 보면 왕이 편지 보냈다고 봐야 돼. 왕이. 예? 왕이요, 내 딸 살려주라. 예? 대사 한번 살려주시오.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봐야지. 원효가 가서, 갑자기 가서 나 좀 여자 하나 구해주라.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금방 내용 보면 금방 돌아다니게 왕이, 저거 원효 스님이 지금 부인 얻으려는 것이 바로 모셔오라 했잖아요. 그것은 그리고 문엄분황의 그건 요석, 그리고 달발금 요석궁의 범밤은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문엄분황의 고영공이라. 문 닫힌 분황사에 돌아보는 그림자는 텅 비었네. 이게 원효 스님이 이렇게 설중에 이렇게 돌아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스님이 쓸 때는, 이런 스님이 개성을 쓸 때는 그 상이 없어졌어요. 그것과 또 연결해야 돼요. 본밤만 지난 게 아니고 지금 원효 스님께서 아들 돌아본 그 그림자도 텅 비었구나. 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한문 시라는 것은 한자 한자 다 번역해야 돼요. 한자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시를 전부 그냥 무슨 두리뭉실 번역,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한자 한자를 전부 다 번역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한국 보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누구 이렇게 이제 이름만 쓰면 표준은 아니잖아. 이름만 쓰면. 그러니까 그런 어디 누구 글을 그냥 썼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번역을 안 해요. 그대로 실어. 그대로. 시가 하나 오역을 해놓으면 계속 오역이 돌아다녀요. 오역이.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참고는 했지만 내가 다 번역한 거예요. 한글로 한 거고. 다음에 이제 고선사 서당 화상 비문. 이것은 좀, 그냥 이것은 제가 이제 이런 계기로, 원효 일대기를 한 계기로 이것을 그런 것이 앞에 있어야 번역을 하지요. 그냥 제가 아무 계기가 없이요. 이 글 쳐다보면 무슨 번역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앞에 봐요.
음리와 삼천당주, 급찬, 고금, 땡. 다음에 또 마멸 몇 자 마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마멸. 그리고 초무 정막, 자가 여영수영. 글도 잘 안 들어와요. 글도. 앞에 글이 없으니 안 들어와.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학자들이 이 글만 갖고 뭘 번역을 좀 약간 했어요. 그럼 말이 안 돼. 앞에 무슨 문장이 있어갖고, 그래서 비문의 일반적인 문장이 있어야 된다 본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쭉 아주 이게 마멸된 데는 다 한 줄씩 더 빠진 거예요. 거기다가 요 땡땡 된 것은 또 뭔 글자인지 몰라.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건데, 그래도 여기 글자를 많이 찾아놓은 것도 대단한 거죠. 이렇게 해놓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일본서 판비학령이 발견되니까 그냥 스님들은 그냥 원효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선방에 앉아 있고 중스님만 추앙하니까 이제 학자들이 일본서 배운 학자들이 최범수 같은 분은 일본 들어가서 그냥 바로 가서 이렇게 뭐 복사해오고 이런 그 열의가 있어. 그래서 좀 판비량론도 많이 이렇게 복원이 됐어요. 번역이 좀 어렵고 번역은 제대로 안 됐지만 그런데 이것도 이 상태에서 번역을 한 이제 이영무 선생이라고 한 분이 번역을 했어 옛날에 초기에. 그분이 태고종 총무원장도 한 분이에요. 이제 교수했지만 원래 승려 출신으로 이제 대체해가지고 했다 만년에 또 이제 스님으로 돌아온 분인데 제가 어릴 때 처음 원효를 그 교수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조선대학에서 사학 교수인데 또 이렇게 뭐 강의하면서 의천 이야기를 하면서 원효를 의천이 쓴 뭐 육명성상 은괄고금이다. 그 기억을 지금도 하거든요. 성품과 상을 은괄 가만히 포괄했고 은괄고금 액과 지금을 가만히 포괄했고 은괄고금 육명성상 성품과 모습을 원흉하게 밝혔다. 그 뒤에 다시 여기 실어졌어요. 그걸 어릴 때 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이영무 선생이 처음 나름대로 번역을 시도를 했죠. 다 그런 애쓴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말은 좀 안 돼요, 안 돼요. 다음에 소작학자가 좀 그분은 이제 좀 앞에 이런 무정막 이런 것은 이제 뭐 논어에 있는 말이다 이런 거 조금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3페이지 봐요, 3페이지. 거기 마멸 그런 것도 이런 다 복원돼 있는데 마멸이라고 써놨네, 우리 직원도. 거기 보면 마멸이 된 게 다 복원이 돼 있어요. 그걸 이제 타치면서 빠뜨리니까 마멸을 그대로 써놓으면 안 되거든요. 100% 여기는 마멸 빠진 글자 100%를 채웠어. 일단 말이 되게. 그러니까 거기 우추에 그러면 공공지론 운문 그러면 뭐라고 번역했더라? 그 분분지설 말을 만들어 놨어요. 예? 분분한 말이 마치 비가 몰려오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대끼를 맞춰가지고 이게 글을 다 지어놨어요. 100% 마음에 가운데 3페이지는 나중에 글자 넣어줄게요. 100% 없어요. 없고 앞에 보면 부법계절이 이건 지은 거예요. 글을 부법계절이 법계의 진리는 본무비차 저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본무원근 먼 것도 가까운 것도 없어서 절 시분이 변삼세하고 때의 구분을 끊었지만은 삼세에 두루하고 민재상이 포만유라 모든 모습을 없앴지만은 만유를 포괄한다. 시고 이게 새로 진 거예요. 시고 그러므로 초무정막 자가 여영수영 이렇게 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엉뚱하게 보겠지만은 비난을 못할 것 같아요. 말이 되니까.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말이 이어져요. 내가 한번 처음만 읽어볼게요. 대저 법계의 진리는 본래 저것과 이것이 없고 멀고 가까움이 없어 때의 가름을 끊었으나 삼세에 두루하고 모든 모습을 없앴으나 망가지 것을 쌓았는다.
그러므로 이해해야 돼. 처음부터 맞음과 싫음이 없이, 맞는 것과 싫은 것이 없어. 구분이 없이. 그러니까 앞에 말이 법교 진리가 원래 그런 것이다. 예? 이것저것이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진리 깨친 분이니까 맞음과 싫음이 없이 어지신 샤카 교환은, 샤카 교환은 그림자가 모습을 따른 것 같다. 이는 참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응하는 바 진리가 꼭 그러한 것이니 그도다 열애의 교화여. 말은 되잖아요. 설사 법계를 품고 실상의 도장을 쌓아서 법이 공한 자리에 올라 법의 등불을 전하는 사자우를 지어도 다시 법바퀴를 굴리는 것은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곧 우리 서당 화상이 그 사람이다. 이 정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을 지었어요, 다. 예? 그래서 전부 이렇게 그 지은 데는 가로를 넣어놨어요. 이게 뭔 뜻이다. 조금만 말이 얼추 돼요. 예? 딱 시원하게 안 내려가지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그냥 일반 그 학계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좀 그러니까 적당하게 누가 저 스님 좀 너무 건방기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반응기면 돼요. 이렇게 그 뒤에 또 뒤에 끝에 9페이지부터가 이제 이 비문의 명의 글인데 이 명의 글인데 이것도 그 집자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한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뜻을 앞뒤로 봐가지고 좀 글을 좀 시로서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만하겠습니다.